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심지회와 경기도 대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서원입니다. 행사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서 참석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너그러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마음만은 넓게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가족이 직접 주최하고 참여하는 매우 특별한 자리입니다. 심지회와 경기도 가족대표단이 함께 마련한 이 자리는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취지를 되새기고 이어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을 대표하여 경기도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일입니다. 네. 오늘의 이 자리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정신건강복지 관련해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다소 오늘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넓은 안양으로 끝까지 공청회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의 환영사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갑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께서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국회에 연결하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오늘 공청회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환영의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당사자와 가족이 바라는 정신건강정책 공청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 배점태 회장님, 그리고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제가 경기도 정책본부장을 맡으면서 경기도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당사자와 가족분들 간담회를 했는데 그 사연이 너무나 애절하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연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주제들이 좀 국회에서 얘기가 좀 돼서 좀 풀려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점 때문에 계신 분들이 국회에서의 토론을 요구하셨고,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 2, 3개월 지나서 그 약속을 이행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조공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낙인이 앞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 역시 다른 신체장애와 동등한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서울의 가족지원과 경기도의 가족지원 활동가처럼 양성교육을 받은 가족이 동료 가족을 지지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 어디서나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도록 법, 예산 이런 기반들이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발하려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가 함께 커져야 되는데요. 자립, 직업, 주관 재활 등 인프라를 늘리고 복지, 의료, 주거, 고용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취업 제한 관행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적 보도를 막을 기준을 정비해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많은 용기도 내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는 크게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민병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 은평구 갑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으로 세월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권과 공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기관이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국회의원이 주최했지만 주인공은 아닌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들께서 그동안 겪어오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신 제도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점을 얘기해 주시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야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정합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병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큰 마음을 내서 당사자분들께서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좀 많은 말씀해 주시면 그걸 국회에서 법 제도화하는 데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여당이니만큼 정부 부처에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서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만들어준 민병덕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 바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10시부터. 그래서 저는 좀 이석을 해서 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축사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 개선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의정 목표로 삼고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이라고 합니다. 모든 의료 정책이 복지 정책이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의 정책은 전문가 중심, 정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족들이 지는 부담과 고통이 잘 체감되지 못한 정책들이 계속돼 왔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도가 제대로 고쳐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장애와 관련된 부담이 개인과 가족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족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고 온 게 이제까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학병원에는 정신과 병상이 없고, 정신과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정신과 응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경찰은 회피하고 구급되는 환자를 방치하고, 병원은 없고 결국은 사설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 퇴원 후에도 외래 치료나 재활 치료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유지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보면 정신질환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와 가족께서 오늘처럼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내주시면 국회가,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다면,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국정과제 어디에 큰 타이틀에 정신질환, 정신장애 이런 문제가 그 주요한 국정과제로 들어있지는 않은데, 자세히 찾아보시면 여기저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보호 의무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정신과 응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얘기, 단기 집중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하겠다는 얘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모여서 크게 정책 과제화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여기저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 이재명 정부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도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사정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20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법안도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통과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발의해서 통과될 것 같지 않아서 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면 발의에 이어서 통과까지 가능하도록, 여기 오늘 오신 민병덕 의원님 가셨지만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또 강경숙 의원님도 도와주실 거고,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보호의무자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이시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수진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수진 의원입니다. 네, 제 지역구는 성남 중원구고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안양의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회의장 가는데 막 뒤에서 막 불러요. 꼭 오라고.
금방 가셨네 우리.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위원장님도 오셨고 또 저도 간사로서 법안 논의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앞에서 다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될 때 뭐 정부의 의지가 좀 약하거나 이견이 있거나 그러면 가장 큰 힘은 이 자리에 계신 당사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의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이후에 우리 아까 김윤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발제문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낙인 찍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좋은 치료 환경이라든지 뭐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 또 이것은 노동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뭐 동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 지원과 예산 그리고 또 일자리의 문제에 있어서 동료 지원인의 역할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담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싶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동료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저도 보건복지위원이라서 10시부터 회의고 또 예결위원이라서 또 예결위 회의도 참석을 해야 돼서 아침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 보좌진이랑 다 검토를 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힘있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소외됨 없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신 이수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 복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를 앞에 굉장히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모임이 여기 오늘 세미나가 뭐라 그럴까 정말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게 만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석처럼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땡겨서 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는 교육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은 특수교육을 해서 이제 평생 발달장애라든지 자폐 이런 분야에 이제 전공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사실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우리 존경하는 이영문 센터장님과 한 10여 년 전에 그 혹시 그 좋은 의자라고 사단법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수지 교수님 그 정신장애 쪽의 간호에 거의 1호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좋은 의자를 만들면서 불안, 우울 혹은 뭐 뉴로시스, 사이코시스 이제 다양하게 힘든 분들과 함께 법인을 만들어서 부모님들과 특별히 더 같이 이제 일들을 하고 세미나를 했었던 와중에 이제 여기 고직한 선생님 오셨는데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기 여기 대표를 하고 계시는 분도 오늘 오시게 말씀드려서 이제 오셨는데요.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 가족 중에 어렸을 때 학폭을 당했는데 지금 한청으로 고생하는 조카가 있어요. 다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이런 힘든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이제 같이 그런 힘든 분들의 눈으로 세상을 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그 눈높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국회 오기 전에 그 위기 청소년 포럼 나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렇게 학교 이게 운동용 외톨이라든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정서행동 장애라고 하는 그런 걸로 또 학교에서는 되게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학교에 잘 적응 못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든 마음이나 정서나 학업의 문제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금 오늘같이 이렇게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이제 더 그렇게 역동성을 발휘하고 이렇게 좀 순기능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되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입법을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잘 또 협조하고 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정신장애 세상이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아주 편한 병원 병원장이자 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전체 보건의료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는 연구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의정연수원 산하에 국회에 계신 직원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80명 정도가 모여서 항상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32개 정도가 현재 지정돼 있고 보건의료는 아마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건의료를 항상 고민을 나름 해야 되지만 저도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영역이 계속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안타까웠던 건 몸이 아플 때 받는 의료 서비스와 마음이 아플 때 받는 의료 서비스가 대한민국은 아직 격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결국은 또 정신과 병원이 열악하고 그게 또 어떤 경우는 인권의 문제까지도 번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현장에서 이게 가족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는 급성기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아픈 거는 의료 서비스의 문제로 보통 개념이 잡히지만 마음이 아픈 거는 단지 의료 서비스를 넘어서서 인권과 그리고 사회의 안전까지도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개념에서는 가장 높은 철학적 개념의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또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정신의료 서비스가 정말 K-팝처럼 한국의 정신의료 서비스가 K-정신의료 서비스로 오히려 외국에서 저희의 의료 서비스를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가족분들의 단지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정말 내 가족, 내 자식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잘 담아보는 또 저희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되도록 오늘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 시간에 앞서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